폭설 속 쓰러진 노숙자를 구한 19살 여고생. 대학 등록금으로 병원비를 내고도 후회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10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반전. 과로로 쓰러진 병실에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자. 그는 바로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12월 중순 폭설이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여고생 이수진 19살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거리는 이미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진 씨는 급히 남자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매우 약했습니다. 수진 씨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구급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희망병원 응급실까지는 약 1km였습니다. 폭설 속에서 수진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이 사람은 죽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30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수진 씨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남자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미선 간호 선생님이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분을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의료진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심각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남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경민 의사 선생님이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학생이 살린 거예요. 수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응급처치 비용과 입원비를 합치면 약 8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대학 등록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수진 씨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병원을 떠난 후였습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속상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수진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입학금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수진 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 55세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태양전자 공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을 안 가니?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일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진 씨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딸 공부 못해서 공장 간대. 그렇게 똑똑해 보이더니 결국 그 정도였나 봐. 수진 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밤 8시가 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수진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도 명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이 대학도 안 가고 공장 다닌다며? 요즘 애들은 다 대학 가는데 참 안 됐네. 수진 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29세는 여전히 태양전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10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7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수진 씨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낮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세 곳의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이모,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말이야. 작은 삼촌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많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어. 엄마를 살려야 해.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추가로 35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 김미경 씨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2달 후 수진 씨는 돈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제 1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진 씨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수진 씨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새벽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진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병실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옆에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10년 전 폭설 내리던 그날 밤 저를 기억하십니까? 수진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구해주신 그 사람입니다. 10년 전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분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10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당시 병원 기록을 통해서였습니다. 수백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10년 전 그날 밤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현재 한별그룹의 회장입니다. 수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별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진 씨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떠났고 집도 잃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눈 속에 누워 그대로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저를 업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으로 제 병원비를 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병원에서 알았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당신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5년 만에 회사를 키웠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별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은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당신이 오피스텔 계단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왔고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그 얼굴이라는 것을. 강 회장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어머님의 수술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겠습니다.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당신이 쓰신 등록금 120만 원에 대한 보답으로 1억 2천만 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배의 이자입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린 것뿐이에요.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당신은 제 생명뿐 아니라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강 회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수술은 내일 당장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최고의 췌장암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복만 잘하면 완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강 회장은 어머니께 10년 전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씨가 자신의 등록금으로 병원비를 냈다는 것도,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다는 것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이 세상 어느 대학보다 훌륭한 곳을 졸업했구나. 인생이라는 대학을. 딸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수진 씨도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한별그룹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당신이 이사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처럼 어려운 이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수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수진 씨는 태양전자 공장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 언니, 잘 되길 바랄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장님.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수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한 일에 후회가 없어요. 친척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수진 씨에게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장학재단 이사로 일하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처럼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딸의 활약을 보며 매일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제게 보여준 선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선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돕겠습니다.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